시조의 관례 개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조가 언제 발생했는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시조는 고려 중엽 혹은 말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는 말엽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과서는 중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때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조선시대의 전성기를 거치고 현대에까지 창작되고 있는 아주 시간이 오래된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시조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는 주된 향유 계층이 일단 사대부에서 시작하죠. 고려 말부터 사대부들이 이제 어떤 지배 계층으로서 또 이념적으로 어떤 지적인 주도 계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대부가 처음에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사대부가 주축이 되었다고 하는 거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들이 앞장서서 선도하면서 평시조를 유행을 시킵니다. 길이가 짧고 되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굉장히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게 유행하면서 노래로 불려지기 시작하자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기생들도 혹은 중인들도 창작층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미 유명한 기생 창작자로는 황진이가 있고요. 둥지딸, 빛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낸 황진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홍랑 같은 맷버들 가리 꺾고, 자, 황진이, 홍랑, 계량 같은 기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기생들은 여성으로서 우리 한글 우리말을 시조 안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한 감성과 능력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게 됩니다. 또한 중인층도 참여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작자층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평민층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것이 평민층의 참여에 의해서 사설 시조라고 하는 새로운 시조 장르의 세부 장르가 탄생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시조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 알다시피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자, 장이 3개니까 3장이 되겠고 각 장을 3, 4를 끊고 또 각 장을 2개로 끊어봅시다. 이렇게 묶어보면 6구절이 나오게 되죠. 3장 6구에 45자 뇌가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방원의 하여가라고 하는 유명한 대표적인 시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들 3글자, 어떠하리 4글자, 저런들 3글자, 어떠하리 4글자. 자, 이렇게 3, 4, 3, 4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묶어서 이런들 어떠하리 한 구로 묶었을 때 한 구, 두 구, 자, 3구, 4구, 5구, 6구가 되는 겁니다. 자, 글자 수 3, 4, 3, 4, 3, 4, 여기는 4, 4가 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허용이 됩니다. 자, 3, 5, 4, 4가 나왔네요. 자, 기본 글자 수는 3, 5, 4,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의 패턴을 암기해 두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각 음보들은 3, 4 혹은 4, 4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수, 음수, 글자 수의 규칙적인 반복, 음수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해서 3.4 혹은 4.4, 자, 3, 4조, 4, 4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음보의 글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3, 4의 3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플러스 1 되면 5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1하면 또 그치 2. 이렇게 글자 수가 2, 3, 4, 5까지 글자 수가 신축성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글자 수는 종장 초등보, 그러니까 종장 초등보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우리도 이게 종장의 초등보가 되겠죠. 종장 초등보의 글자 수는 3음절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음보율. 여러분, 음보율은요, 소리의 걸음. 한자를 지각하면 소리 음자의 걸음, 자, 소리 음자의 걸음 보자가 되겠는데, 소리의 걸음이란 얘기는 띄어쓰기, 띄어읽기. 자, 띄어 읽었을 때 몇 덩어리, 그 띄어 읽기의 덩어리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한 호흡 안에 읽을 수 있는 띄어 읽기의 개수, 덩어리의 개수를 셌을 때 그걸 우리가 음보율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초장에 보면 그런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 볼까요? 자, 3 하나, 4 하나, 그 다음에 3 하나, 4 하나. 자, 4개가 나오네요. 3, 3, 4도 네음보, 3, 5, 4, 3도 역시 네음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3, 4조의 4음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3장 6구 3, 4, 4, 4조 4음보의 형식을 지켜서 시조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지켜서 짓는 시조를 정형시라고 하죠. 정형시. 자, 정형시의 반대 개념은 자유시가 되겠는데요. 시조는 정형시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외형률.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해서 외형률 혹은 외제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용어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평시조의 기본 형식과 특징이 되겠습니다. 운율 같은 것들. 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평민이 시조의 창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형식이 약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바뀌어진 시조를 가리켜서 명칭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사설시조는요, 기본적으로 사설이란 말이 사설, 말, 혹은 수다. 그러니까 사설시조, 수다가 좀 길어진, 길이가 길어진 시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고요. 자, 기본 개념은 평시조 형식, 그러니까 3장 6구 형식인데 6구는 빼고 3장 구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2구 이상이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설시조는 중장의 길이가 특히 깁니다. 초장도 길어질 수 있고 중장도 길어질 수 있는데 보통 중장의 길이는 많이 길어지지 않고요. 초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특히 중장이 길어진다. 자, 이렇게 말이 늘어나고 길이가 길어진 이유는 뭐냐? 바로 서민들이 작자층으로 새롭게 참여하면서 서민들은 솔직하잖아요. 생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즉 현실주의적이죠. 이것을 긴 문장으로 표현했고 문장이 긴 것 속에 생활 감정과 솔직함을 담았기 때문에 길이가 산문화됩니다. 산문. 자, 운문적이 아니라 산문적인 길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산문을 통해서 자기 삶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산문정신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 산문정신이 상당히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그 꽉 차가지고 틀에 박힌 양반들의 평시조 형식이 좀 답답했다는 거죠. 자,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이 사설시조 길이가 좀 늘어난 시조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설시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평시조, 시조라는 명칭을 기본 태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겠는데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시조의 3장 형식이 유지가 돼요. 6구는 빼고, 6구 아닙니다. 6구는 빼고요. 3장 형식이 유지가 되고 종장 서등보는 세 글자로 유지가 됩니다. 자, 차이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선 형식의 측면에서 운율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부분적으로 3, 4, 4, 4조가 지켜지기도 하고 4음보도 지켜지긴 하는데 이것이 엄격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엄격하지 않으면서 운율이 일정 정도 파괴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초중, 종장, 초장과 중장이 모두 길어지는데 특히 중장이 길어진다. 자, 그리고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자, 조선 전기에
자, 사대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된 작자층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의 정신세계가 평시조의 내용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연친화, 연군, 여러분 연군. 자, 이 사무할 연자에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사모한다. 한마디로 줄이면 충절이 되겠죠. 자연친화와 연군 혹은 충절 같은 유교적인 정신세계, 세계관이나 강호가도, 이런 강호가도가 뭐냐면 강호는 강과 후수, 이런 강과 후수는 자연을 대표하는 그런 사물들이죠. 자, 자연을 가도, 자연을 노래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자연에서 어떤 정신세계를 발견하죠. 자,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리켜서 강호가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억해 둡시다. 양반들이 자연을 대할 때 그 노래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특징적으로 가리켜서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주제를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용은 다분히 관념적, 현실이나 생활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관념적인 경향이 강하죠. 자, 이게 조선 전기 사대부가 주된 작자층일 때의 주제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선시대 후기 기생이나 중인층, 서민들이 참여하면서 즉 작자층이 확대가 되면서 역시 그들의 정신세계가 반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솔직한 생활 감정, 진실함, 진솔함,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관념과 현실, 자, 반대되는 단어가 되겠죠. 자, 이런 특징들로 이 사설시조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조를 공부하기 전에 이걸 분명히 정리해두고 암기를 먼저 해둬야 되겠습니다.